대바늘 신생아 분들을 위한 네, 저희 밴드에 요번에 그 새로 들어오신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중에 코바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데 대바늘을 잘 못하셔가지고 무늬를 간단하지만 잘 쓰이는 무늬, 예, 그렇지만 또 퀄리티는 좀 있는 무늬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자투리 실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빠져나올 실이 있어요. 그러면 자투리 실을 이렇게 코를 잡을 때 엄지손 쪽으로, 아빠 손 쪽으로 자투리 실이 가도록 해서 이렇게 잡아요. 손가락이 참 5개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렇게 아빠 손, 엄마 손을 빼더라도 아무데나 자기 본인이 편하신 쪽으로 끼우세요. 저는 여기에 끼우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이용해서 딱 걸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튕겨 나가잖아요. 그럼 이 바늘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 아빠 손으로 먼저 이렇게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엄마 손 쪽으로 바늘 머리만 틀어서 감아서 빼요. 이렇게 이렇게 빼면 빠져요. 그러면 두 코가 걸려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렇게 하면 코가 잘 안 걸리고, 요렇게 새총 아니면 가위질처럼 요렇게 조금 당기세요. 그래서 바늘 끝이 여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 선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감아 빼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이게 우리 보통 그냥 잡는 코라 해서 막 잡는 코라서 막코라고 그래요. 막코. 요즘은 막코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 저도 뜨개를 배울 때는 이거 단과 단 앞뒤에 고무단이 연결된 듯한 그런 흔들코나 안 그러면 끌어올린 코. 저는 사실 끌어올린 코를 선호하는데요. 22코만 잡을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22개를 잡았어요. 그리고 불안하시면 이렇게 한번 묶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잘 안 빠지기는 해요. 이렇게 마코를 잡았을 때 여기 보이는 코 모양이랑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가 더 가늘고 얄쌍한 느낌? 무늬가 겉에서 단을 뜨든 뭘 하든 이쪽이 밖으로 나오게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안떼기든 겉떼기든 만약에 무늬가 결정이 됐다면 저는 안떼기로 한 단을 뜰게요. 이렇게 요게 안떼기입니다. 왜 안떼기냐면 왼손 대바늘을 기준으로 바늘 끝이 안쪽으로 와요. 왼쪽 기준의 안쪽으로. 그래서 안떼기예요. 바늘 끝이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안떼기예요. 넣고 감고 요 엄지손으로 바늘을 이렇게 끝까지 밀면 이 대바늘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밖으로 튕겨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빼면 돼요. 넣고 이렇게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의 협업이 아주 중요한 대바늘이죠.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뜬 걸 한 단이라고 합니다. 한 단, 1단을 떴어요. 한 단, 돌려요. 그럼 바늘에 걸려 있는 건 뭘까요? 코, 그죠? 22코를 잡았어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무늬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 가지 무늬를 10코, 한 가지 무늬를 10코, 무늬와 무늬 사이 방어벽을 칠 거예요. 왜냐면 무늬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울타리 방어벽을 칠 거예요. 그건 안떼기로 해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한 코, 한 단 멍석뜨기예요.
처음 코는, 첫 코는 떠요. 떴어요. 겉뜨기. 얘는 왜 겉뜨기일까요? 왼쪽 바늘을 기준으로 찌르는 바늘, 단을 떠서 진행해서 올라가는, 떠나가는 바늘이잖아요. 이 바늘이 항상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름을 붙여지게 됐네요. 보니까 이게 찔러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겉으로 나간 거예요. 박뜨기 이렇게 하면 좀 힘들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겉으로 나간다고 겉뜨기 그렇게 했어요. 겉뜨기. 아, 발음이 좀 경상도 발음이라서 요렇게 하는 거는 안뜨기. 요거는 겉뜨기. 그쵸? 처음에 겉뜨기를 떠요. 그리고 실을 안쪽으로 감아요. 그래서 안뜨기를 떠야 돼요. 실을 겉으로 돌리고 뜨면 겉뜨기. 안으로 돌리고 뜨면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네요. 10개. 안뜨기로 끝났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두 코는 안뜨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었어요. 그죠? 그렇고 다시 겉뜨기, 안뜨기, 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아이고 빠졌네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잠시만요. 자, 보시면 안뜨기까지 했잖아요. 다시 겉뜨기. 자, 안뜨기예요. 10코는 한 코, 한 단 멍석이라고 했고요. 여기 10코는 한 코, 두 단 멍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겉뜨기 여기 무늬가 보이는 면에서는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똑같았죠. 한 코는 겉뜨기, 한 코는 안뜨기였어요. 그럼 돌려서 안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두 단 멍석이기 때문에 두 단은 여기서 한 단 떴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코를 보세요. 여기 봤더니 코바늘처럼 V가 돼 있어요. 이거는 겉뜨기예요. 요거는 콩알같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죠. 전같이 뭐라 그러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앞쪽 무늬 같기도 하고 O 같기도 하고 그죠? 요거는 안뜨기예요. 그러면 바늘에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실이 겉뜨기는 밖에 겉으로 걸려 있어요. 희한하죠 참. 안쪽에 2단 한 코 2단 멍석 무늬는 그대로 떠주면 돼요. 자, 겉뜨기니까 겉뜨기로 떠주면 돼요. 안뜨기는 바늘이 걸린 모양 그대로 안뜨기를 떠주면 되고요. 겉뜨기는 겉뜨기 떠주면 돼요. 자, 실을 안쪽으로, 안뜨기는 실도 안쪽으로, 바늘 끝도 안쪽으로. 겉뜨기는 실도 겉으로, 바늘 끝도 겉으로. 안쪽으로, 겉으로, 안쪽으로, 겉으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네요. 10개까지가 딱 한 코 두 단 멍석이었어요. 그리고 안뜨기 2개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전 단에서는 안뜨기였지만 뒤집어서 다음 단에 오니까 겉뜨기예요. 그러면 겉뜨기로 해줘요. 떠줘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예요. 이제 이 10코는 한 코, 한 단 멍석이에요. 한 단이라고 제안을 했던 건 한 단마다 무늬를 바꿔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V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건 겉뜨기예요. 그러면 얘랑 반대로 해줘야 돼요. 요거는 겉뜨기니까 반대 안뜨기. 다음은 앞전같이 O 그죠? 요거는 안뜨기니까 반대로 겉뜨기. 이렇게 무늬가 정해졌잖아요. 10코가. 그러면 처음 코만 안뜨기로 시작한다 그러면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순서가 그죠? 한 코 한 단이니까 그렇게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코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단째예요. 3단째 또 겉에 무늬가 보여야 되는 겉면이거든요. 그러면 한 코 한 단은 또 바꿔줘야 되죠. 지금 여기 안떼기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겉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겉떼기, V는 안떼기로 해줘야 되고, 안떼기는 겉떼기로 해줘야 되고, 얘는 매 단마다 바꿔줘야 돼요. 단이 바뀔 때마다 모양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한 코 한 단. 이 무늬는 울산댁도 많이 뜨는 무늬인데요. 코 외에 그 조끼나 스웨터에 그 겨드랑이 쪽에 그 진동 있잖아요. 팔 진동을 파기 전에 그 옆선 라인, 뒷 등판의 절반, 앞판의 절반에서 이렇게 되어주면 되게 무늬가 단정하면서 깔끔하고, 저는 드러나 있는 데보다 사실은 살짝살짝 안 보이는데 무늬를 넣어주는 거를 더 이제 조금 제 나름으로는 그게 고급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에 많이 쓰는 무늬가 요 무늬예요. 요 한 코 한 단 멍석이나 두 코 한 코 두 단 멍석이나 그 무늬를 많이 써요. 그리고 10코를 다 떴더니 지금 코 약간 보이나요? 요렇게. 얼마 전에 왜 대바늘로 뜨는 블랭킷에 있었어요. 이 무늬가. 바깥 테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두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쫙 길이대로, 만약에 100cm다 그게. 100cm에 해당하는 코를 떠서 만약에 5cm를 뜬다고 생각을 하면 가에도 5cm는 쭉 100cm를 뜨고 여기 5cm, 여기 5cm를 테두리는 계속 멍석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테두리가 전부 멍석으로 되겠죠. 이게 한 코 한 단 멍석이에요. 그리고 한 코 한 단 멍석과 한 코 두 단 멍석을 나눠주는 안떼기 두 코를 하고 난 뒤에,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겉떼기 두 단, 안떼기 두 단, 겉떼기 두 단 무늬가 났어요. 이거 우리 보통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고무단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코 고무단. 근데 이렇게 두 단이 되면, 그러니까 겉대기 면에서만 무늬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여기 왔을 때 이제 두 단이 되고 3단째 올라간단 말이죠. 세 단째. 그러면 겉대기는 안떼기로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떼기는 겉대기로 떠주고 서로 바꿔서 떠주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이, 무릎을 탁 치는 분들이 한 16명 정도 되시네요. 자, 요렇게 떴단 말이죠. 두 단 무늬는 자, 안쪽에서 또 그대로 떠주는 거예요. 무늬 생긴 대로 그대로, 그죠? 자, 요렇게 안떼기로 뜨고 겉뜨기로 뜨고 안떼기로 뜨고 겉뜨기로 뜹니다. 자, 요렇게 바꿔주면 돼. 요거는 그대로 생긴 코수 그대로 떠주면 됩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코를 또 골기 시작하네요. 자, 여기서, 자, 한 코 한 단 멍석이에요. 자, 여기는 벌써 무늬 자체가, 얘는 좀 점잖다 싶으면 얘는 되게 발랄하죠. 콩콩콩콩 하는 느낌. 여기서 겉뜨기는 안뜨기로 떠줍니다. 안뜨기는 겉뜨기로 떠주고요. 겉뜨기는 안뜨기, 안뜨기는 겉뜨기. 얘는 매 단마다 바꿔주는 무늬예요. 연결합니다. 방으로 옮겼어요. 자, 이거는 한 코 한 단 멍석이라, 자, 진행을 했어요. 제가 샘플 할 수 있는 옷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한 코 두 단 멍석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같아요. 아유, 이거 너무 안 보이구나. 또 하나구나. 요렇게 하면 보일까요? 얘랑 같고요. 그리고 얘는
이 바탕의 원피스는 너무 색이 진해서 잘 보이게 하려고 요게 지금 한 코 한 단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같이 겹쳐서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죠. 요 무늬도 많이 쓰이거든요. 요 무늬도. 그리고 이 무늬도 많이 쓰이고. 울산댁에 왜 그 원피스인지 조끼인지 모른다는 그 베스트 조끼의 무늬 중에 요게 두 개 다 들어가요. 그래서 2차 함대를 앞두고 있어서 베스트 조끼에 들어가는 무늬를 지금 이제 무늬 대반을 초보들한테 일단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이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한 코 한 단과 한 코 두 단의 차이를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이 조절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 뜨는 무늬는 잘 보이는데, 그죠? 뜨는 무늬는 잘 보이는데 요 무늬는 좀 어둡게 나오죠. 이게 다 고르게가 되지 않네요. 일단 뜨는 게 중요하니까 뜨는 무늬로 우선 해서 떠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화면을 밝게 해서 아까 원피스 무늬를 한 번 더 보여드리든지 그렇게 할게요. 한 번만 더 떠볼게요. 한 단 멍석은 또 무늬를 바꿔줘야 돼요. 매 단마다니까. 그러니까 첫 코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딱 들어봐서 실이 안쪽에 있으면 이건 안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뜨기를 할 차례고 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다음 코를 보세요. 그 다음 코를 봤더니 V가 있다. 그럼 얘가 겉뜨기다. 그럼 그 앞 코는 안뜨기겠지. 그러면 안뜨기니까 이번 단에 또 코를 바꿔줘야 되니까 안뜨기를 떴으니까 이번 단은 겉뜨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겉뜨기를 한번 뜨고 나면 그 뒤에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매 코마다 바꿔지는 거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10코만 뜨시면 되고, 그죠? 10코를 떴어요. 그리고 안뜨기 2코예요. 그리고 왔더니 보세요. 이제 무늬가 겉뜨기 2단, 안뜨기 2단이 올라왔어요. 이제 다시 바꿔야 될 단이 왔어요. 이거를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을 보니까 이거는 겉뜨기인지 확실히 알겠다. 그러면 그 앞 코는 안뜨기다. 이제 안뜨기가 바뀌어야 되니까 겉뜨기.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바꿔야 될 단일 때는 그 다음 코의 무늬가 위로 올라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겉뜨기, 겉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그죠? 이렇게 어긋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실도 겉뜨기, 실, 안뜨기, 실 넘기고 겉뜨기, 실 넘기고 안뜨기, 실 넘기고 겉뜨기, 실 넘기고 안뜨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단 멍석은 2단이니까 2단도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실이 겉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겉뜨기로 그냥 뜨면 돼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10코만, 10코만. 같은 한 코 고무단처럼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를 뜨는데 얘는 단마다 바꿔주니까 이렇게 점점점점 콩알같이 점점점점이고 얘는 2단마다 바꿔주니까 제법 좀 얌전한 채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좀 점잖은 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뜨개를 뜨는데 무늬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같은 고무단을 뜨는 고무단처럼 한국 고무단처럼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를 뜨는데 단수만 바꿔주니까 무늬가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한 코 고무 한 코 한 단 멍석과 한 코 두 단 멍석의 무늬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 남자 어른이 워모 있어요.
거기 보면 요 가운데 꽈배기가 있잖아요. 꽈배기가 있는데 한쪽은 한 코 한 단 멍석을 떴고 한쪽은 한 코 두 단 멍석을 떴어요. 그래서 쭉 뜨다가 절반에 딱 하면 얘 둘이의 그 자리를 바꿔줬어요.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는 앞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운데 세코 멍석은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단추를 밑에 달고 단을 조금 달아줬더니 한번 꼬우잖아요. 이렇게 감잖아요. 감아서 단추를 딱 채웠더니 어머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무늬가 생각보다 이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선물해 드린 사람한테 되게 뿌듯했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응용만 약간 했잖아요. 바꾸만 자리만 살짝 바꿔줬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 확실히 표가 나죠. 이쁘죠? 생각보다. 요 무늬로만 해서 목도리를 떠도 이뻐요. 그라데이션 돼 있는 무늬가 실 같으면. 그리고 마찬가지 이 무늬로만 해도 이뻐요. 그러니까 뿌띠 목도리 왜 가트뜨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가트뜨기가 너무 흔하니까 이 무늬로 넣어서 저기 그 럭셔리 귀돌이 떴을 때 하트처럼 이렇게 귀 덮는 부분을 이걸로 떴거든요. 예, 이 모양 한 코 한 단으로 이렇게 씌우면서 조금 이제 모양만 따라 디자인에 따라 약간 이뻐질 수 있는 무늬가 얘들이에요. 겉뜨기 안뜨기만 가지고 단수만 가지고 차이를 둘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조끼 무늬에 2탄을 제가 뭘 해드려야 되냐면 제일 어렵지는 않은데 이쁜 무늬 잠깐만 조절을 해 볼게요. 무늬가 더 살려면 더 잘 보이려면 네. 조금 더 할까요? 네. 됐어요. 자, 요 무늬가 지금 잘 보이시려나요? 요게 뭐냐면 벌집 무늬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 무늬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설명해 드릴 무늬가 요 무늬예요. 얘는 구멍 무늬긴 한데 이 무늬 그리고 또 설명해 드릴 무늬가 이게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또 안 될 거는 없다고 하잖아요. 울산대기가. 사람이 하는 일 안 되는 게 없으니까 2탄은 벌집 무늬와 여기 구멍 무늬 그리고 요 무늬 나뭇가지 무늬까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금 요 두 가지 간단한 거 하는데도 20분이 넘었거든요. 그럼 요 무늬로 해서 일단 올려 드릴게요.